말 나왔으니까 신천지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충격적인데 대선 2개월 전에 선거 기간 중에 선거 캠프로 이만희가 찾아와서 윤석열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예. 미친 것들 아니에요?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SNS 관리를 담당했던 A씨가 2022년 1월 6일 오전 10시쯤 국민의힘 당사 후보 사무실에서 윤석열과 이만희가 독대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공개 장소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심지어 그 자리에 사이비하고. 권성동하고 같이 만나러 들어갔더니 떡하게 후보실에 이만희랑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마 기독교계에서 오신 분인가 봐요. 기독교계 정당인 예? 국민의힘에서 기독교계 정당은 아니지 국민의힘이. 아니, 본인이 그렇게 지금 발언을 하는 거 보면 응. 본인은 기독교계에서 지원을 하고 오신 분이지.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충격과 공포인 그렇지. 거야. 내가 기독교계 정당인 줄 알고 왔는데 신천지를 하고 있어. 트럼프 팔고 트럼프 기독교인이라고 팔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성경 들고 순복음교회 가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아 그렇구나 기독교계구나라고 왔는데 아니 씨 자기는 성경 들고 거기는 갔어도 거기 있는 목사님이 와서 만나진 않았잖아. 캠프 안으로 이만희를 불러들일 수가 있냐라는 점에서 뭐 이런 경우가 있어라고 매우 분노했다는 겁니다. 이분 입장은. 근데 사실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난 좀 이해가 안 되네. 왜냐하면 사실 다 이단이잖아. 통일교도 이단이고 신천지도 이단이잖아요. 사이비. 그러니까 사이비잖아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뭐 이분들은 어디서 와서 극동방송에서 왔을까? 아무튼 SNS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언론 홍보 내지는 SN 홍보를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아마도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튜브나 커뮤니티 쪽에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잘 알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아무리 신천지가 40만이라고 하더라도 당 총재를 후보가 당 총재를 후보가 만나고 있다. 정치 지도자를 후보가 만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 이것저것 뭐 표만 된다면 다 손잡는다는 건가? 이런 그치.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진짜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재명이 되면 죽을 것 같은 놈들끼리 영혼까지 끌어모아갖고 어떻게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고 사실 솔직히 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저도 100만 표 이상 이긴다고 이 세금을 잘못 계산을 하고 개표 방송을 했었는데 그러한 미세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3년 동안 말 그대로 구댕탱이에 들어가 버린 거죠. 꼬라박았죠. 그래서 조금도 긴장하면 안 됩니다. 사이비의 힘이다. 선거가 됐든 뭐가 긴장하면 됐든 안 됩니다가 아니고 긴장을 풀면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하더라도 7대 3으로 이길 거 6대 4로 이기면 나중에 그만큼 나중에 지지층의 이반이라든지 나중에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이게 걸림돌이 돼요. 뭐 이기기만 하면 되지? 아니 이길 거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치르는 선거나 민주당이 하는 정책이라든지 개혁에 있어서는 대충 이마만 하면 됐어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이겨야 되고 나중에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6대 3으로 이걸 8대 2로 이겼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20%는 왜 설득하지 못했느냐를 놓고 또 다시 연구하고 노력해갖고 그 다음엔 9대 1로 이길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200년 동안 집권하죠. 그만큼의 성의와 노력 없이 어떻게 정치에서 이 급변하는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관련해서 만났다는 거는 얼굴만 봤으니까 둘이서 뭔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죠. 돈 얘기를 했는지 땅 얘기를 했는지. 신천지 2인자 고총무 고동환 총무의 육성 파일을 입수를 했는데 윤석열이
이 윤석열이 라인을 잡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인을 잡기 위해서 근우회라고 하는 여성 조직을 활용을 했고 이게 맥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녹취로 나왔습니다. 음성으로. 네. 자, 그 대선 캠프 구성 초기부터 이만희가 윤석열 측과 접점을 만들려 했던 정황이 고동환 전 총무의 녹취로 드러났는데요. 이만희는 근후에 이희자 회장을 통해 윤석열 라인도 잡고 싶어 한다라면서 이만희의 의중을 전달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라인도예요. 라인도예요. 맞아요. 라인도. 라인만 잡고 싶은 게 아니에요. 라인도. 이미 이희자 회장을 통해서 다른 라인들은 잡고 있고 거기에 새로운 신인인 윤석열 라인도 잡고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잡은 라인은 어디야? 이준석인가? 모르겠어요. 이준석은 어렸을 때부터 키운 것 같은 느낌이 늘 있고요. 그 이외에도 거기 나왔던 이 행사에 참여했었던 또는 뭐 권성동을 비롯해갖고 송원석을 비롯해서 요런 애들. 아니면 박근혜도 박근혜도 잡은 라인인 거고요. 그렇게 치면. 박근혜가 신천지를 위해서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신천지당이라고 하면 너무 노골적이니까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당을 당명을 개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일교가 와갖고 야 니네들은 이미 당명도 바꿀 만큼 꽉 잡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협의할 테니까 해외 조직은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 국내에서는 니네 라인 좀 쓰자라고 했을 때 이 라인을 썼을 거고 그래서 권성동이 연결이 된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즉 이희자는 권성동을 비롯한 중진 이 국민의힘 라인의 중진 의원들 라인을 이미 붙잡아서 연결시키는 고리를 갖고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보니까 신천지 무슨 교인 명단을 뭐 확보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점점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늘려가고 있는데 지금 수사본부는 전혀 이에 대한 언론 포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일에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간도 더 걸릴 거고요. 사탕 하나 먹고 갈게요. 그만하래요. 예.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하셨어. 오늘 열배를 토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에서 특검 논의해 나가면서 다시 국회로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인 조사가 멈출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수사본부가 또 자료들을 넘겨줘 갖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단계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특검을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수사본부가 수사를 어느 정도 마친 단계에서 기소하는 단계에서 상설특검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수사 자료를 주고 우리 내란특검이 공수처가 받아서 한 것처럼 상설특검 같은 걸 만들어서 주고 거기에 대한 걸로 기소를 한 다음에 추가 부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특검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양쪽에서 뭐 정치 논리를 갖고 신천지를 하자 뭐 통일교를 하자 이거 논리에 상관없이 수사를 일사천리로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기소 단계에서 특검을 쓰든 아니면 상설특검을 단독으로 유치를 하든 아니면 수사본부하고 수사본부가 스스로 기소를 해갖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재판을 끌어갖고 가든 대신 거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로 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에 있는 수사를 일단 빨리 정리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나 다른 데 어떤 범죄단체들하고 달리 얘네들은 지금 있는 이와 같은 그 정치하고 연결된 행위에 대한 죄책감 내지는 감추려고 하는 경계심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 그래서 충분히 지금 특검이 바로바로 증거나 내부 증언들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수사가 굉장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괜히 지금 수사가 잘 되고 있는 거를 혼선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 논란 계속 논란으로 묶어놓고 수사본부로 볼장을 끝내버리자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얘네들이 관련 정황에 있어서 대선 직전에 그동안 썼던 텔레그램 다 지워라 뭐 이런 명령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상 대선과 연관돼서 뭔 짓거리를 했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 누구누구한테 어떤 내용을 지우라고 했는지 결과적으로는 다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 최소한 이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정경유착 사건만큼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그물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정당 해산 사유 많습니다만 이것만으로 충분히 정당 해산 사유를 또 한 번 채울 수 있을 걸로 봐지고요. 가장 기분 좋은 소식. 결국은 그동안 장동혁의 정체가 박근혜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니네가 신천지였구나, 신천지랑 연관이 있어서 막았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이 나왔어요. 왜 장동혁이가 제임스 킹 성경, 그러니까 신천지가 들고 다니는 이상한 성경을 들고 다녔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이 밝혀진 겁니다. 신도였어요, 이 새끼도. 하긴 장동혁도 하필 신천지 박근혜 시계를 인 이만희. 근데 박근혜가 와서 장동혁이를 그만해. 병원에 보냈다. 네, 그러고 그만했잖아요. 둘이 한 묶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천지 특검 만든다고 단식했다가 나 신천지요라고 커밍아웃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특검 방해 내지는 이걸로 갖고 어그로를 끌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는 오히려 기존에 처리된 법안들을 밀고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개혁 논의에 대한 부분은 너무 당연한 거고,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이 더 빨라진다고 하면 개혁 관련한 속도가 훨씬 더 붙지 않겠습니까? 내란 청산에 대한 속도가 훨씬 더 가속이 붙을 거예요. 시너지로. 뭐 법안을 이번 입법화를 한다든가 이거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는데 훨씬 더 그동안 사실은 조국혁신당 쪽 의원들이나 이쪽에서 강경하게 밀어붙였던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조금 나태하다면 좀 말은 이상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기존의 민주당 내부나 최고위원 쪽에서도 빨리 이거 내란 관련된 거 정리하고 끝내야 된다. 자칫하면 일은 1년 동안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들어와서 마감지었네, 이 소리 듣는다라는 차원에서도 저는 오히려 가물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